자, 안녕하십니까. 차인수입니다. 자, 오늘은 장군의 귀환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올리셨고, 저도 뭐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은 아니지만 꼭 다루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지 않아도 제가 14일에, 저희 가족 외출로 천안에 독립기념관을 갔다 왔어요. 봉오동 전투 그 뒤로 101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조국의 품으로 홍범도 장군께서 귀환을 하셨죠. 사실 굉장히 좀 감동스러운 그런 상태고 100년 만에 귀환하시게 되는 홍범도 장군께 먼저 대한민국의 군필자로서 경례를 올려야겠습니다. 필승. 자, 너무나 감격스러웠죠. 사실 카자흐스탄과의 협상을 좀 성공적으로 해내신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관계부처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업적을 한번 보고 넘어가야겠죠. 봉오동 전투, 많은 분들이 아시는 봉오동 전투입니다. 영화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보기도 했죠. 저도 참 감동적으로 봤고, 최민식 배우님이 홍범도 장군을 연기하셨고, 이번 청와대의 광복절 영상에서도 이제 나레이션으로 재능 기부를 해주셨더라고요. 봉오동 전투는 사실 굉장히 열악했던 우리 독립군이,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은 하나가 아니에요. 독립군은 각 지역별로 여러 군들이 있었고, 어쨌든 봉오동 전투의 의의는 사실 그 열악했던 우리 독립군들이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첫 전투로서의 그 의미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이 봉오동 전투의 호해가 나요. 그 호해를 이제 독립신문에서 호해가 나는데 그 호해를 기점으로 독립투쟁이 희망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구나. 맨날 당하고 죽고 야 이게 독립이 될까? 거기서 이제 변절자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친일 청산을 민족 반역자들 처단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민족 반역자들이 초기에는 대부분이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배신을 한 거지. 왜? 앞이 안 보이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될까? 안 됐거든요. 근데 봉오동 전투를 통해서 되겠구나. 3.1운동이 딱 터지고 다음에 바로 봉오동 전투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봉오동 전투를 기점으로 많은 독립 투사들이 희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만 그 의지를 갖고 있던 분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하고 독립투사가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대승전이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때 정신적으로 굉장한 승전이었다. 첫 가장 큰 승리죠. 청산리 전투는 이제 보통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홍범도 장군도 여기에 합류를 하셨고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큰 전투, 청산리 전투 되게 큰 전투예요. 이 전투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10여 회의 전투를 치르고 일본군 1200여 명을 사살하는 등 최대 전과를 거둔 대첩이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역사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좋아하긴 합니다. 역사를. 특히 근현대사를 좋아하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황현필 선생님의 유튜브를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럼 너는 영상을 왜 만들었느냐? 저는 두 가지 정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홍범도 장군께서 어떻게 그 이후에 그리고 왜 여태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셨었는지 이런 거, 그리고 요번 정부에서 준비해 주셨던 유해봉안식의 어떤 디테일과 퀄리티, 참 준비를 짧은 시간이지만 참 준비를 많이 했고 홍범도 장군에 대한 예우를 철저하게 하셨다. 뭐 이거는 당연히 이제 저는 그래서 항상 이건 여담이지만 말씀드려요. 대통령은 군필이어야 돼. 저는 군필이 아닌 사람은 절대 대통령 후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인정하지 않아봐야 뭐 별 아무 의미도 없긴 한데 하여튼 그래요. 보시다시피 이제 여천 홍범도 정말 뭐 나르는 호랑이라고 그래요. 키가 뭐 190이 넘으셨었고 산 능선을 따라다니면서 막 점프하고 뛰어댕기시면서 막
호랑이를 잡고 그러셨다 그래. 소총을 정말 잘 쏘셨고 평안남도 평양 그리고 묘소는 이제는 바뀌겠죠. 이제 이게 지금 제가 15일, 16일에 찍고 있는데 18일에 대전 현충원에 이제 안장되실 거라고 합니다. 지금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 홍범도 장군 묘역이라고 돼 있고요. 얘기를 좀 하자면 홍범도 장군께서는 이제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을 겪으시면서 가족을 모두 잃게 되십니다. 그래서 부인은 이제 부인을 그러니까 한 번에 두 분을 두신 건 아니고 첫째 부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러니까 소련 쪽이죠. 러시아에서 연해주에서 이제 재혼을 하시는데 일단 첫째 부인도 일제의 고문으로 순국하시고 또 첫째 부인과 사이에 두었던 장남은 아버지랑 같이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랑 같이 이제 일본군과 싸우다가 정평배기 전투에서 전사를 해요.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에서 재혼을 하시는데 그게 26년인가? 그때 이제 두 번째 부인과 얻은 차남 역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에게 모진 고문 후에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가족을 다 잃고 굳이 한반도로 돌아오지 않으시고 그대로 연해주에 머무르시게 돼요. 이제 1927년에 볼셰비키당에 입당하시는데 1937년에 이제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의 키질노르다라는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요. 집단 농장 그런 거를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말년에는 이제 고려극장의 관리인으로 여생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제 이후 1943년에 향년 76세로 타계를 하셔서 키질로르다 공동묘지에 잠들어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유해가 봉환되어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북한과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유해 봉환식이 좀 짧았던 이유도 여기 있어요. 왜 갈등이 있냐면 1927년 볼셰비키당에 입당하셨다고 했잖아요. 볼셰비키당은 뭐냐면 이제 굉장히 급진주의적인 이제 사회주의 정당인데 급진 사회주의당이에요. 뭐 마르크스주의 이런 거란 말이야. 이제 레닌 마르크스주의의 정말 급진당인데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당시에는 이 사회주의 철학이 굉장히 지식인들 사이에서 트렌디하고 좀 세련된 미래적인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보시면은 좀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정말 막 친일 저런 쪽에 막 있던 사람들은 야, 그 빨갱이 공산당 이런 소리를 아직도 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 때는 제대로 된 사회주의 당이나 국가도 없었고 지금도 없지만 물론 근데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나 이런 것들도 사실 뭐 민주주의 하겠다고 막 설쳐봐야 다 뭐 이상한 데였고 그나마 미국도 얼마 안 됐을 때잖아.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이 돼버리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북한에다가 송환시켜 줬어도 오히려 홍범도 장군의 고향은 북쪽이세요. 이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요청을 했어도 사실 할 말이 없거든. 근데 이제 외교적인 관계와 우리 지금 한국과의 여러 가지 교역 관계로 인해서 어쨌든 자기들도 북한과의 그런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유해 봉환식을 좀 짧게 아마 요청을 했다라고 그렇게 들리고 있어요. 이것과 또 한 가지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저는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군께서 이제 이 국빈 어, 방한함에 따라 그 결실로 이번 유해 봉환식이 운구가 추진됐습니다. 되실 때
자, 이제 이 부분에 그러니까 사실 디테일이고 예우죠, 이런 건.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 불렀던 애국가는 가사가 먼저 있었고요. 곡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1919년에 안창호 선생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게 그 스코틀랜드 민요 아우드랭 사인이라고 작별이라는 이제 민요 곡이에요. 그래서 작자 미상의 그런 곡인데 이것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걸 불렀어요. 이게 애국가였어요. 뭐 지금도 다를 거 없습니다. 가사는 동일하고요. 당시에 홍범도 장군께서는 이 곡을 부르셨을 거예요. 애국가로서. 이제 그런 디테일이죠. 이런 것까지 준비한 게 굉장히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남의 나라 민요에 가사를 붙여서 애국가를 부르셨을 그 감정을 생각해보고 또 본인이 끝끝내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시고 타국 이양 말려서 강제로 이주당하고 쫓겨나시기까지 하면서 잠드셨던 그것을 생각하니까 조선으로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페바 사단에서 만기 전역을 한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울림을 좀 느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나중에 이제 우리 1935년에 여러분이 이제 흔히 아시는 지금의 애국가 이제 안익태가 작곡한 한국 환상곡이라는 곡에다가 이 가사를 입혀서 부르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애국가예요. 근데 이게 약간 논란이 있죠. 안익태가 나중에 이제 차후에 알려진 거예요. 그 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나중에 안익태의 그 친일 행적들이 밝혀집니다. 그 이제 반역자였던 거지. 그걸 모르고 썼어. 이제 그냥 그걸 모르고 이제 국가에서 이거를 애국가로 지정해서 써버리니까 사실 여론은 계속 있어요. 언젠가 이건 바꿔야 된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쓴 곡을 애국가로서 쓸 수는 없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다고 당장 바꾸자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안이 상정돼서 통과되면은 바뀔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홍범도 장군께서 돌아오신 걸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환영드리면서 그리고 또 홍범도 장군뿐 아니라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